집 안 공기가 낯설게 무거웠다. 말 한마디를 꺼내기도 조심스러울 만큼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는 침묵 속에서 오래 참아온 감정들이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었다. 성재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다 멈춰섰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머릿속에 반복되는 장면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말.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는 어딘가 무너지는 느낌을 멈출 수가 없었다. 형 잠깐. 누군가 부르자 그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신발을 신었다. 그 한 동작만으로도 이 집에 더 머물 수 없다는 결심이 전해졌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그 소리는 묘하게 차가웠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다. 은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소파에 앉았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는 그 떨림조차 숨기려 애썼다. 지금이라도 잡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것 같았다. 고성이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여러 번 입을 떼고 또 다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체념이 동시에 엉켜 있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아니었는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비밀은 늘 그렇다. 들키지 않을 때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한번 모습을 드러내면 모든 것을 삼키려 한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영란은 컵을 내려놓았다. 그녀 역시 가슴 깊은 곳에 쌓아둔 말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디까지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저 한숨만 흘러나왔다. 진석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자꾸 아무 말도 안 해?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해도 되잖아. 영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를 보는 게 쉽지 않았다. 내가 알아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말은 애써 숨겨온 포기였다. 난 내 편이야. 진석이 낮게 말했다. 그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겁게 느껴졌다. 편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쉽게 쓰기에는 너무 큰 책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영란은 조용히 웃었다. 그럼 언젠가는 말할게. 그러나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는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다. 밤이 되자 진석은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다가 손을 멈췄다. 그에게도 말하지 못한 의문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느껴왔던 이상한 점들. 집 안에서 흘러가는 대화와 설명되지 않던 선택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뭐가 빠져 있는 거지. 정답을 알 수 없다면 적어도 실마리라도 찾아야 했다. 다른 한편 상철은 인쇄된 이력서를 묶어 가방에 넣고 있었다. 지방의 작은 회사 어디든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며 전화를 돌렸다. 얼굴에는 침착함을 애써 유지하려는 긴장감이 드러났다. 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깊은 숨이 나왔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은 선택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 그때 지혁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지혁은 책상을 스쳐 지나가며 테이블 위에 놓인 공고지를 바라봤다. 보지 못한 척하려 했지만 이미 눈에 들어와 버렸다. 또 떨어졌어요? 상철은 짧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 결과도 안 나왔다. 그러나 그 말 사이에는 이미 체념이 들어 있었다. 지혁은 의자를 끌어다 옆에 앉았다. 다른 방법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이력서만 계속 돌리는 건 이제 좀 그만해라.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튀어나왔다. 상철 자신도 놀란 듯 잠깐 멈췄다. 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다. 그 말은 자신을 향한 변명 같았다. 지혁은 미간을 좁혔다. 아버지, 그건 그냥 버티는 거지 해결은 아니잖아요. 잠시 침묵.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닮은 자존심이 맞섰다. 은호는 골목을 혼자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흔들렸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그는 걷는 걸 택했다.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아도 적어도 숨은 고를 수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멈춰섰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했고 지나치게 정확했다. 오늘 있었던 일 그대로 두면 더 커집니다. 은호의 발걸음이 멈췄다. 누구죠? 당신도 알고 있어야 해서 연락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놀랍게도 그가 알고 있던 누군가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그러나 정확히 누구라고는 떠올릴 수 없었다. 무슨 뜻입니까? 곧 알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또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은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다.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심장을 두드렸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지혁은 창가에서 바깥을 보고 있었다. 그때 반대편 골목의 검은 차량이 눈에 들어왔다.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지만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저 차 낮에도 있던 것 같은데. 눈을 가늘게 뜨며 바라보던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 영란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자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가 하나 나왔다. 봉투에는 이름도 날짜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다시 넣었다. 아직 아니야. 그녀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 봉투 안에는 이 집을 뒤흔들 만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걸 꺼내는 건 지금의 혼란에 불을 붙이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날 밤 성재는 낡은 공중전화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쥔 동전이 식어 있었다. 전화를 걸지 못한 채 숫자판만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를 붙잡아야 할지 모른 척 떠나야 할지. 그는 천천히 숫자를 눌렀다. 하지만 마지막 한 자리에서 손이 멈췄다. 지금은 아니야.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길 위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달랐다. 다음 날 아침. 진석은 아버지를 불렀다. 잠깐 같이 좀 나가줘. 그는 일부러 평범한 톤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눈빛은 평소보다 진지했다. 두 사람은 근처 커피숍에 앉았다. 아버지.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우리 집안 얘기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눈을 피하지도 바로 대답하지도 않았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선택들이 많았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단정이 아니라 질문에 가까웠다. 아버지의 입꼬리가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끝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한 추측이다. 그 한마디로 대화를 닫았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의심만 더 짙게 만들었다. 오후가 되자 지혁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은호가 와서 옆에 앉았다. 어제 전화 받았어. 은호가 낮게 말했다.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 근데 우리 상황을 너무 잘 알더라. 지혁은 눈을 좁혔다. 뭐라고 했는데? 그냥 이대로 두면 일이 더 커질 거라고.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혁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마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확신이 아닌 그러나 그냥 넘길 수 없는 느낌에서 나온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문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은 없었고 그저 이름만 적혀 있었다. 이 집을 위해. 봉투 안에는 병원 기록물이 몇 장 들어 있었다.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줄. 여기서부터 당신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조용히 무언가를 밀고 있었다. 도망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방향으로. 밤이 되었다. 모두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지혁은 혼자 식탁 앞에 앉아 봉투 속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문제라는 걸. 그는 종이를 천천히 접었다. 눈빛이 바뀌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 집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 안에서 손가락이 유리창을 천천히 두드렸다. 마치 다음 페이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지혁은 서류를 다시 펼쳐 들고 한 줄 한 줄 천천히 눈을 후었다. 날짜, 의사 이름, 진료 기록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메모들. 겉보기에는 평범한 종이 묶음 같았지만 그 안에는 이 집의 과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숨어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다시 읽었다. 같은 날짜 다른 기록. 같은 사람 다른 결과. 누군가 일부러 맞지 않는 조각을 섞어 놓은 듯 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거지?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때 발소리가 다가왔다. 지혁은 서류를 급하게 접어들고 고개를 들었다. 문틈으로 아버지의 그림자가 비쳤다. 아직 안 자냐?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말투였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피로와 그보다 큰 무언가가 억눌려 있었다. 잠이 좀 안 와서요. 지혁은 자연스럽게 서류를 식탁 쪽으로 밀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와 앉았다. 잠시 아무 말 없이 둘은 같은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힘들지?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모든 게 익숙하지 않은 쪽으로 흐를 때가 있어. 그걸 되돌리려고 발버둥 치면 오히려 더 꼬일 때도 있고. 그 말에는 경험에서 나온 체념이 묻어 있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체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싫었다. 그래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남들이 정해준 대로 사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손이 짧게 멈췄다. 눈빛이 흔들렸다. 남들이 정해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라면? 그 질문은 지혁의 가슴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말끝을 흐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쉬어라. 생각은 내일 해도 된다. 그가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 집안이 더 조용했다. 혹시 아직 모두 잠들었나 싶었지만 방문 틈새에는 이미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거실로 나가자 식탁 위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밤새 펼쳐두었던 서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지혁의 손이 멈췄다. 아버지? 그는 서둘러 방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대신 식탁 위 한가운데에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회사 쪽 다녀온다. 짧은 글씨. 그리고 익숙한 필체. 지혁은 메모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회사? 그는 요즘 이력서를 돌리고 있었지 회사를 다니는 상태는 아니었다. 굳이 그 표현을 썼다는 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은 쪽에 더 가까웠다. 밖으로 나가자 골목 끝에서 택시가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지혁은 그대로 서 있었다. 마음이 묘하게 서늘해졌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아침부터 나가냐? 은호였다. 아버지 본 거 있어? 아니. 왜?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디 간다고 안 알려준 것 같아서.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깐 고민하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제 그 전화, 그거 그냥 장난일 수도 있겠지? 지혁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럼 왜 하필 우리 얘기를 정확히 짚었을까?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둘은 서로 말없이 서 있었다. 주변의 평범한 아침 풍경이 어째서인지 낯설게 느껴졌다. 그 시각 이상철은 낡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간판은 오래되었고 출입문 유리는 닳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접수대 위에 놓인 종이와 고요한 기다림만이 있었다. 예약하셨나요? 간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상철은 고개를 저었다. 예전에 여기서 치료받던 사람이 있어서요. 그의 눈빛에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간호사는 잠깐 당황한 듯 고개를 기울였다. 성함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여전히 그의 가슴 한가운데를 저릿하게 했다.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다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해당 기록은 열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처럼 들렸다. 그럼 그때 상담했던 사람은 혹시 아직 이 병원에 있습니까? 간호사는 잠시 더듬거리다가 답했다. 한 분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고 나머지 한 분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 순간 누군가 뒤쪽 복도 끝에서 그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곳에는 조용히 닫힌 문만이 있었다. 집에서는 영나가 세탁물을 접고 있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생각이 자꾸 딴 데로 흘러갔다. 문득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봉투가 떠올랐다. 그 봉투 안에 있었던 진실은 그녀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풀 수 있는 열쇠이기도 했다. 이러다 언젠간 터지겠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진석이 들어왔다. 엄마. 영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이나 해.
진석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을 꺼냈다. 엄마, 혹시 내가 모르는 일 있어요? 그 질문이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왜 그런 소리를 해? 느낌이 그래요. 뭔가를 계속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영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숨긴다기보단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진석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때는 누가 정해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건 그녀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 집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나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묘했다. 각자 말을 아끼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다. 고개를 돌리는 각도만으로도 긴장이 느껴졌다. 지혁이 문 앞으로 다가가 도어 체인을 잠깐 확인하고 문을 열었다.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받는 사람 이름만 적혀 있고 보낸 이는 공란이었다. 그는 상자를 안으로 들고 들어왔다. 누가 보낸 거예요? 누군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USB 하나와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보지 않아도 되는 건 없습니다. 지역의 손이 멈췄다. USB가 마치 가벼운 폭탄처럼 느껴졌다. 컴퓨터에 USB를 꽂자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기록. 그 안에는 동영상 파일이 여러 개 있었다. 날짜가 오래된 것부터 최근 날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거 우리가 봐도 되는 거야?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역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는 병원의 상담실이 나타났다.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뒷모습이 앉아 있었다. 영상은 오래되고 화질도 좋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어깨에 손짓 고개 숙임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거 엄마. 누군가 낮게 말했다. 방 안이 얼어붙었다. 화면 속 사람이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소리는 또렷하지 않았지만 표정과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었다. 자신보다 남겨질 사람들. 그리고 담당자는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침묵했다. 몇 분 뒤 영상이 꺼졌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눈빛이 각자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각자의 방에서는 다른 숨소리가 흘렀다. 어떤 방에서는 막연한 불안이, 어떤 방에서는 묻어둔 죄책감이, 어떤 방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지역은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만큼 많은 실마리가 한꺼번에 던져진 날은 없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병원 복도 상담실 영상 그리고 골목 어두운 곳에 멈춰 서 있던 차가 계속 떠올랐다. 누가 이걸 보내왔을까? 왜 지금일까? 그리고 왜 우리일까? 질문은 늘어나는데 답은 하나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지역은 예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았다. 물러서 있으면 더 많은 것이 숨겨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책상 서랍을 열고 메모지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오늘 알게 된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 병원 기록, 상담 영상, 택배 USB, 의문의 전화, 골목의 검은 차, 각 항목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며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건 누가 계획한 거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직 전부는 아니지만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어딘가에는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차갑게 스며든 밤 공기 속에서 멀리 어딘가에 숨어 있을 누군가를 떠올렸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 곧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다짐이라기보다 예고처럼 들렸다. 밤은 더 깊어졌다. 도시는 잠들었지만 이 집 안의 이야기만큼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그 흐름을 조용히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